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좋지 않았죠. 외인과 기관이 모두 양시장에서 순매도를 했습니다. 5월 21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중국 양회에서 아무래도 여러가지 정치 관련된 현안이라든지 경제 관련된 현안들을 많이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중국 양회라는 게 중국의 전국 정치협상 회의, 그리고 전국 인민대표 회의, 이렇게 두 가지를 통칭하는 말인데, 아마 그 한 해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라고 해요. 그래서 경제와 정치에 대한 운영 방침이 정해지는 그런 좀 중요한 행사라고 합니다. 거기서 지금 말 나온 것이 이제 중국의 성장률을 못 밝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코땡땡 바이러스 관련해서 중국이 향후에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이 쉽지는 않겠다라는 점을 어떻게 보면 여실하게 좀 대놓고 말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오늘 시장에서 많이 영향을 미쳤고, 아울러 아시겠지만 중국과 홍콩의 관계에 있어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중국이 지금 제정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홍콩에도 엄연히 이제 의회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중국이 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예전처럼 또다시 홍콩에서 좀 시위에 대한 열기가 들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 아시아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고요. 역시 우리 시장에서 아시겠지만 이제 신용 잔고도 높고 그동안 가파르게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보시면 일봉 차트로 보면 이렇게 상승을 많이 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700선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어떤 재료를 가지고 한 번쯤 눌러줘야 되는 상황에서 이 중국 양회에서 발표된 부분, 그리고 중국과 홍콩과의 어떤 이슈들이 이거다라고 시장에서는 반응하고 누르고 있는 그런 형상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 누름도 잠시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상승 쪽으로 지수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종목을 살피기 전에 시장을 봐야 되는 이유가, 오늘 초반에 되게 괜찮았거든요, 여러 종목들이. 근데 시장이 빠져버리니까 영락없이 그냥 쭉쭉 밀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과 종목은 어느 정도는 좀 얼라인돼서 간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찌됐건 개인만 순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작은 아니었지만, 이런 이슈들이 주말을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쯤에 혹은 일요일쯤에 해소가 좀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또 기대감에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시장이 조금 더 눌릴 수 있는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남선알루미늄을 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몇 종목에 대해서 묶어서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단기 트레이딩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스윙 겸 단기 트레이딩 종목으로 이렇게 봤을 때 남선알루미늄이 위치가 좀 좋은 것 같아서 계속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선알루미늄은 코스피 종목이거든요. 코스피 종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방이 있는 종목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얘가 보면 철강 및 금속 이런 쪽에 어떤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면 굳이 펀더멘털이나 혹은 밸류를 어떤 단기 트레이딩이나 이런 테마주에서 보는 것 좀 웃기지만, 그래도 이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혹은 단기 순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년 동기 대비는 많이 빠졌습니다만 아주 최악의 상황, 보통 테마주는 매출액 엉망이고 영업이익 엉망인데, 제 생각에는 얼핏 봐도 남선알루미늄은 그런 좀 단순 좀 허접한 테마주는 아닌 것 같아요. 매출액 자체가 3천억을 넘어가고 영업이익도 100억씩 나고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역시 계속 200억이었고 작년에만 이제 145억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봤을 때는 재무제표상으로는 그래도 괜찮은 테마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밸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엔 조금 이 종목과 어떤 가치와의 어떤 그런 매칭은 좀 사실은 안 된다라고 좀 생각은 됩니다만, 어찌됐건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남선알루미늄은 아시겠지만 이낙연 총리하고, 전 총리죠, 지금은 이제 종로구의 국회의원이신데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남동생 분이, 친동생이 그 전에
남선알루미늄의 계열사인 SM그룹의 대표이사라고 하죠. 했었죠.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때 총리 시절 때 여기서 갈자리에서 이렇게 눌려버렸던 게 이때 사퇴하셨습니다. 사퇴를 하셨어요. 성함이 이계연 씨라고 알고 있는데 사퇴하시는 바람에 그냥 빠져버리고 다행히 장기이평선 300이평선 깨진 않고 조정을 좀 받다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와서 6천을 돌파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호가 단위가 바뀌는 이 5천원 라인을 강하게 돌파해주면서 시세를 7,980원까지 냈고요. 윗꼬리라고 쭉 빠졌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이제는 당대표에 대한 이슈가 또 있더라고요. 당대표에 대한 이슈 8월 달쯤에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에 대한 또 선거가 있을 예정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 중에서 명실상부 가장 단연 당권의 뭐라고 할까요? 그 제 1순위에 있는 분이 이낙연 총리, 이낙연 죄송합니다. 자꾸 총리라고 제가 하네요. 현재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신데 이낙연 국회의원 분께서가 가장 사실은 제 1순위라고 지금 뉴스에서 나오고 막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강하게 좀 갔고요. 일봉으로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마치 장투를 해도 될 만큼 그림이 이 1년 안에 정말 자연스럽게 한 이 정도까지는 또 아니어도 여기서 한번 슈팅 줬을 때 걸 가지고 있으면 1년 딱 2배 먹을 수 있는 막 그런 어떻게 보면 참 테마인데 테마주인데 이렇게 빠지지 않는 이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종목이라서 상당히 좀 지켜볼 필요는 정말 있는 좀 그런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상승할 때 따라가서 물리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현재는 사실 이렇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아주면서 저점은 이렇게 높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도 제가 예전에도 해놨었는데 추세가 이런 식으로 지금 그죠? 그런 상태로 움직이고 있고 제 기준으로는 이 양봉 캔들의 상단이 6,400원 정도가 돼요. 여기를 뚫고 양봉으로 종가 마감을 해준다라고 하면 저는 뭐 밀릴 때 밀리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이 정도 금액까지 한번 슈팅을 시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빠졌던 거래량이 물론 없었죠. 빠졌던 이 음봉들을 상당 부분 메이크업 하면서 올라왔고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이 가격대 6,400원대를 위에서 마감을 하고 거래량이 조금만 뽑힌다면 얘는 한번 움직이면 진짜 코스피 종목 같지 않게 되게 강하게 정말 코스피에서 어떻게 보면 거의 테마 중에서는 힘으로 따지면 정말 센 전 그렇게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슈가 좀 살아있고 움직임도 괜찮고 빠져 조정받았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뚫어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매물대도 현재 딱 요게 다거든요. 물론 요즘 시장의 움직임을 가만히 보면 상한가 따라잡기 상따라고 하죠. 상따에서 다음날 연상 먹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없고 그리고 강하게 슈팅 한 이틀 정도 나오면 그때 무조건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좀 그런 분위기를 합니다. 왜냐면 너무 저점부터 많이 올라왔고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신용 잔고도 그렇고 워낙 좀 위험한 리스크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판단해서인지 몰라도 계속 그렇게 좀 변동성 강한 종목이 세게 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매매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유심히 좀 지켜보면 참 괜찮은 종목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다만 신용잔고가 지금 8% 정도 돼요. 신용잔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시장 지수로는 10조가 넘어가면 좀 리스키하고 개인 종목이 잔고율이 뭐 10% 이상 뭐 8% 이상 늘어나면 물론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와서
받쳐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잔고율이 높으면 한 번쯤 털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중지가 돼서 그런 부분들이 공매도가 없는 상황에서의 신용 잔고는 어떻게 보면 그건 수급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일부분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기존에 매매하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은 시장은 10조 그리고 잔고율은 8% 이상이 되면 조금 그 어느 정도 잔고에 대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참에 증시 자금 한번 보면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예탁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줄고 있어요. 그죠? 예탁금 같은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에 계속 줄고 있는데 신용융자는 10조를 다시 돌파했습니다. 신용융자가 10조 돌파한다는 거는 그만큼 개인 투자자분들이 신용을 많이 끌어서 쓰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물론 그렇게 끌어 쓰는 개인들한테 정말 먹을 수 있게 도와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사실 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양회에서 발표된 이슈 그리고 홍콩과 중국과의 어떤 그런 리스키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주말에 만약에 좀 별다른 이슈가 없으면 좋겠는데 그래야지 월요일부터 또 반짝 상승하면서 시작을 하죠. 근데 좀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좀 확인을 해서 제가 영상을 주말에 좀 많이 만들어 드릴 거기 때문에 그때 좀 한번 확인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남선알루미늄이 테마주 이런 거 치고는 견고하게 움직인다라는 거는 참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지금 고가 높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 친구가 지금 현재 보면 거의 6,100원 지금 이 봉차트라고 하면 약간 눌리면서 5일평선 찍고서 다시 반등할 수도 있고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저는 5일평선 안 깨진다라고 하면 한번 지켜보는 게 어떨까 관심 종목으로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늦은 시간에 제가 좀 만들어서 오늘은 바로는 안 올릴 거고 제가 내일 토요일 이렇게 아마 올려서 지금 토요일에 아마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매번 이렇게 시청 많이 해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진심으로 좀 감사드리고요. 조금 더 성의껏 또 성실하게 초심 잃지 않고 잘 만들어서 올리는 쩐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 영상 또 여러 개 올려서 도움될 수 있는 방송을 다시 한번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